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 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에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5월 25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부터 볼게요. 포스코 엠텍 고가 21%, 종가 14% 반짝 나왔고요. 반짝 나오긴 했지만 이 역배를 끊고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강한 흐름으로 마감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 이유는 포스코 극저온용, 이거는 발음이 어려워서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세요. 졸라 어려워. 녹십자 MS 고가 18%, 종가 4%. 원숭이 두창 관련주, 녹십자 MS, 미코바이오메드, 바미셀 3개가 제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것도 반짝이 나왔지만 아직은 강한 흐름 속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코바이오메드, 원숭이 두창 고가 12%, 종가 8%. 이것도 반짝이지만 좀 강하게 마감했다 볼 수 있습니다. A-프로 고가 5%, 종가 0%. 98억 공급 계약 체결. 공급 계약 체결은 거의 다 장중에 뜨든 시외에 뜨든 거의 다 반짝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제 영상에서 사마 알미 예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크게 공급 계약 체결을 해도 반짝이 나올 확률이 높다. 다음 다스코 고가 21%, 종가 4% 반짝.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건설기계 관련주고, 최근에 이 추세 박스, 이렇게 추세 박스 흐름으로 쭉 올라가고 있죠. 요 추세선 지키면 계속 강한 흐름이 유지가 될 거고, 또 한 번 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격이 좁혀집니다. 10% 확률로 반짝한다. 오늘도 정석 흐름들이 나왔고요. 5월 26일 시간의 상승 종목 설탕 관련주, UAM 관련주, 사료 관련주가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설탕 관련주부터 볼게요. 대한제당 우 10%. 이때도 최근에도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고 반짝 나왔죠. 지금 이렇게 역배열 잡혀있는 상태에서 또 저항을 맞고 떨어졌고요. 이 저항이 계속 걸리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또 여기 안착하고 종가상 딱 이렇게 올라설지 이걸 봐야 됩니다. 지진 4,000원, 4,000원 이탈 없으면 계속 이렇게 반짝반짝 튀어주면서 눌림 매수 했을 시에 쉽게 수익을 줄 거고요. 다만 4,000원 이탈하면 이거는 끝난다고 보면 돼요. 다음 대한제당
5,300원, 4,000원 정도 큰 박스라고 했었고, 이것도 시간외로 상승이 한번 있었는데 반짝 나왔고요. 또 시간외로 상승이 나왔고,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요 라인에서 저항 맞고 떨어지던가 여기를 지키고 계속 박스를 주던가, 대한제당 우와 마찬가지로 추격하지 말고 눌림 매수한 다음에 대응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3,900원 3,900원 이탈하면 얘는 끝이에요. 25일에 시간의 상승으로 팍 튀었을 때 추격 안하고 눌림 기다려서 추천하고 9% 최대 수익 나왔고요. 단타 수익. 이런 식으로 눌림을 노려서 공략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꾸 튀었다가 빠지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추격보다는 눌림을 공략하고, 초보분들은 이렇게 파동이 큰 종목들 접근 안 하는 게 좋겠죠. 그 파동 속에서 내가 서핑을 잘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물만 먹으니까. 다음 대한제당 5,300원, 4,000원 정도 큰 박스라고 했었고, 이것도 시간외로 상승이 한번 있었는데 반짝 나왔고요. 또 시간외로 상승이 나왔고,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요 라인에서 저항 맞고 떨어지던가 여기를 지키고 계속 박스를 주던가, 대한제당 우와 마찬가지로 추격하지 말고 눌림 매수한 다음에 대응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3,900원 3,900원 이탈하면 얘는 끝이에요. 우리나라 설탕 소비량 가운데 인도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500톤 정도로 수입 물량의 0.4%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도 정부의 설탕 수출 규제 조치가 국내 수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글로벌 이슈로 계속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반응이 꾸준히 나오고 있네요. 다음 보락 설탕 관련주 시외 6% 상승. 그래서 밥 먹고 좀 약세 보여주는 구간, 2,500원 구간에서 계속 저항이 자주 걸리고 있고요. 밑에서 많이 걸리는 가격은 1,800원 정도,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자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때는 코로나 때 밀린 거고, 지금 박스 하단 1,800원쯤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박스 하단, 박스 상단까지 가면 2,5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 일봉으로 가서 이렇게 역배열 보여주다가, 역배열 쭉 보여주다가 여기서 끊고 이제 장기입형 돌파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추세선 잡히고 있고, 2,1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2,100원 안착 실패하면 요 박스에 갇혀서 당분간 움직일 것 같고요. 최근의 저가 1,890원 이탈하면 정리해서 기회비용 살리는 게 좋고, 2,100원 안착하면 또 추세 돌리려고 시도할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고요. 안착하면 다음 전고점 여기 안착한 다음에는 추세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경인양행 시외 2% 설탕 관련주, 월봉상 쭉 이렇게 크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우상향 하고 있죠. 우상향 하는 도중에 지금 좀 눌러주고 있는 구간이고요. 7,500원 정도에서 최근에 계속 저항이 걸리고 있고, 이렇게 박스 많이 부딪혔던 자리, 박스 안으로 다시 진입하고 박스 상단에서 또 저항 맞고 밀려있는 상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네, 보락이랑 똑같죠. 설탕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차트를 돌리고 있는 흐름. 일봉이고, 이때 쌍봉 찍고 죽었네요. 쌍봉 고점에서 쌍봉 찍고 이탈하면서 죽어버렸고, 현재는 이렇게 추세.
6,650원 정도 여기 지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이탈하면 힘 빠지고 또 빌빌거릴 거고, 지키면 이 박스 7,400원, 7,500원까지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 25일에도 설탕 때문에 한번 튀었다가 빠졌고, 여기 지키면 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 전에 6,9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안착 실패하면 여기 이탈할 가능성이 조금 커 보이네요. 다음 국전약품 10% 개별 호재로 상승이고요. 샤페론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확정했다는 소식의 상승. 국전약품은 샤페론과 신약 후보물질 누세핀에 대한 기술 이전을 계약한 적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월봉부터 볼게요.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강세 나왔다가 밥동 나왔고, 현재 역배열 잡혀있는 상태죠. 이렇게 박스 간당간당하게 박스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일봉으로 와서 이때 밥 먹고 똥을 쌌고, 여기서 살짝 끊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현재는 이렇게 역배열이 잡히고 있고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잡히고 있고, 크게 작게 역배열 구간. 현재는 481선 7,800원 저항 지속 나오고 있고, 7,800원 정도. 여기 안착이 1차로 중요합니다. 여기 안착하면 단기적으로 쌍바닥 형태로 이렇게 올라서는 게 되는 거고, 실패하면 이렇게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엔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반짝하더라도 안착은 하면서 마감이 될 것 같은데,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 나와줄 때마다, 지금 반등 바닥에서 나와줄 때마다 좀 크게 튀어주긴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크게 튀어준다면 보유자분들은 튀고 빠질 때 본전이 안 오더라도 손절해서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어떨까 싶고요. 9,000원이 또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여기도 장기 입형 구간 9,000원까지 올라가려면 한 18% 정도 올라가줘야 되네요. 만약에 여기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면 그때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에도 장기 입형 부분에서 주황색깔 선 부분에서 이렇게 맞고 떨어졌죠. 여기 들 때도 맞고 떨어졌고, 이번에도 맞고 떨어질 수가 있다. 1차적으로 7,800원 안착, 그 다음 9,0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9,000원 위로 딱 올라서야지 얘는 본격적으로 고개를 드는 거예요. 무릎 자리가 되는 거죠. 지금은 발, 여기가 무릎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발, 무릎, 어깨, 머리, 이런 머리 자리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다음 황션그룹 10% 감사보고서 제출 적정 떴고, 재무적으로 위기를 넘긴 거죠. 중국 관련주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중국 관련주들은 길게 절대 보유하면 안 돼요. 지금 동전주죠. 중국 관련주, 기업 관련주들은 상패도 주기적으로 자주 되고 있고, 계속 내려가는 상패 차트, 전형적인 상패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내일 당장 상패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차트예요. 동전주 이런 거 절대 길게 보유하면 안 됩니다. 아까 국전약품에서 설명을 했듯 튀어줄 때 요때 정리하고 더 가든 말든 신경을 끄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 혹시 길게 물려있는 분들은 본전 생각하지 말고 튀어줄 때 그냥 재빠르게 손절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단기 입형을 좀 넣어서 저항도 볼게요. 단기 입형이 여기 짜라락 깔려있고 21선이 13% 정도 올라와야지 21선 노란색깔 선 도달인데, 여기랑 요 전고점이랑 거의 일치를 하죠. 355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실패하면 또 역배열 형태로 계속 이렇게 끌려 내려갈 거예요. 다음 UAM 관련주 플라잉카, 네온테크 7%, 파이버 프로 2%. 네온테크는 여기 정배열 무릎 구간에서 추천을 했고 최대 55% 수익이 나왔죠. 베셀이랑 같이 추천했는데 베셀이 먼저 가고 네온테크는 좀 늦게 갔고요. 베셀은 여기 추천하고 단기에 바로 180%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베셀도 시에로 2% 올랐네요. 네온테크 7%, 파이버 프로 2%, 베셀도 2%. UAM에 이어서 RAM까지 개척한다는 현대차 그룹. 7월에는 세계 2대 에어쇼인 영국 판러버 에어쇼에 참가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기존에 정의선이랑 바이든이 면담을 하면서 UAM 투자 호재가 크게 있었고, 또 이게 추가로 내용이 붙었네요. UAM은 도심 항공교통이고 RAM은 지역간 항공교통이라고 합니다. 상용화 시기는 UAM은 28년 이후, RAM은 30년 이후. 이동거리가 2배로 훨씬 더 길고 동원력이 수소 연료 전지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온테크 월봉, 현재 추세 박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구간 뚫고 역대 신고가 자리죠. 6,000원 돌파하면 매물이 없는 자리라서 계속 추세를 받아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추천 당시에 월봉 캡처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전고 돌파를 아직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기 추세 그리고 큰 추세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한 거고, 이때 추천한 거죠. 돌파하기 전에 추천을 했고 급등. 여러분들도 월봉부터 항상 보셔야 됩니다. 월봉을 보고 전체를 본 다음에 일봉으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일봉만 보면 속을 수가 있어요. 마치 마기꾼에게 속는 것처럼 우리는 마스크를 벗겨서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월봉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일봉만 보는 거고, 이쁘다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월봉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뭐 이쁘긴 한데 일봉이 더 이쁘네요. 저 오나미씨 좋아합니다. 축구도 잘하고. 일봉으로 와서 현재 급등 나왔기 때문에 단기 입형 놓고 봐야 되겠죠. 5일선 지키면서 시외로 상승이 나왔고, 요 5일선 1차 대응하시면 됩니다. 5일선 이탈하면 대응하시고, 지키면 계속 홀딩 하면서 역대 신고가 다시 또 노려보셔도 돼요. 6,000원 위로 돌파해주는 게 중요하고, 5일선 1차 지지, 2차 지지는 25일의 저가 5,300원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 밑으로는 여기 시가 잡으시면 될 거고 4,900원 정도 주요하게 이렇게 3개 잡으시면 되고, 여기서 좀 갭이 있으니까 절반으로 이렇게 딱 보셔도 되고요. 요거는 뭐 그렇게 강한 지지는 아닙니다. 베셀 월봉, 베셀 여기서 역배열 돌파 나올 때 추천을 한 거고, 아직 위에 저항이 남아 있긴 하죠. 수평 전고점 저항도 있고, 뚫고 바로 시원하게 가버렸고요. 여기도 주요한 전고점 저항 8,000원 뚫고 올라갔고, 자,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가든 말든 하지 않는
고수의 자리죠. 여기서 괜히 들어갔다가 손절, 하락할 때 손절하면 다행인데 손절 안하면 여기까지 크게 두들겨 맞을 수가 있어요. 추천을 이때 눌림목에서 눌림 반등 확인하고 추천을 했고요. 튀고 빠지고 반등 나올 때 반등 확인하고 조금 더 비싸진 자리에서 추천을 한 거죠.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갔고요. 여기가 발, 여기가 무릎 구간입니다. 무릎. 아니 신하야, 왜 이렇게 비싸진 자리에서 추천을 하냐, 여기서 추천을 하지, 이렇게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역배열 구간이라서 제가 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역배열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안 합니다. 물론 여기 하단 잡고 상단에서 매도하는 식으로 하면 수익이 쏠쏠하게 나긴 하지만, 초보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수익을 놓치면 계속 끌려 내려가잖아요. 저점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저점일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도 보시면 이게 저점인지 알 수 없다고, 이때도 이게 저점인지 알 수 없다고.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고, 이렇게 바닥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뚫어준 자리에서 여기 1층 지하 명확하게 바닥을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무릎 자리에서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포지션에 따른 차이가 있어요. 중장기 할 거면 여기서 뭐 타점 잡고 시간 투자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역배열에서는 건들지 않고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건드는 게 나았다 이거죠. 아무튼 현재는 단기평 이것도 넣어봐야겠죠. 단기평 넣어보면 오늘 21선을 이탈했네요. 21선 이탈했고, 최근에 저가 여기 8,100원이 수평 지지로 잡히고 있고, 9,4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9,400원 안착하면 단기 입평 다 회복해요. 다 회복하기 때문에 또 괜찮은 거고, 크게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박스로 보고 대응하시고, 내가 신규 매수 할 거다 그럼 여기 손절 잡고 하시면 되는 거고, 보유자분들은 여기 이탈할 때마다, 여기 이탈할 때 분할 매도를 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선택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단기 올랐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바닥에서 발에서 추천할 때도 있는데, KCS 발에서 추천한 거죠. 이런 거는 중장기 타점으로 드리는 거예요. 중장기랑 스윙의 타점은 다릅니다. 에코프로 BM도 중장기로 발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최저점 잡았죠. 여기는 단타 스윙 자리고, 타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잡는 겁니다. 무료 추천주였던 라파스도 최근에 이렇게 고점 찍고 빠지고, 고점 찍고 빠지고 추세 돌릴 때 재추천하고 4일 만에 14% 이 노란 색깔 화살표로 가면서 단기 수익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천을 단타 스윙으로는 잘 안 하는 자리예요. 여기가 이제 단타를 물려도 좀 더 갈 수 있는 자리고, 스윙도 시간 투자로 괜찮은 자리다. 무릎 자리. 만약 중장기로 줬으면 여기서 추천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무료 추천주 같은 경우는 스윙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 확인하고 무릎 자리에서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추천 안 하고 여기서 추천하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또한 보시면 여기서는 단봉으로 엄청 답답해요. 캔들이 짧잖아요. 몽땅 연필이야. 답답해. 근데 제가 추천하고 나서부터 이 타점부터 캔들이 길어지죠. 단기에 엄청 빨리 올랐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도 있다. 무릎에서 들어가면 더 빠른 상승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파이버 프로 UAM 2%
얘는 21선에서 반등 나오고 또 2% 상승이 나왔고요. 21선 1차 대응하면 되겠죠. 5,300원. 5,300원이 단기의 가장 중요한 지지다. 저항은 6,000원, 6,500원, 7,000원, 7,090원 이렇게 3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UAM 전체 다 초보의 영역은 아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잡고 대응 못하면 크게 뚜까 맞는다. 다음 SGA 5% 6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증 결정. 유증은 악재가 아닌가요? 유증 중에 유일하게 호재인 게 3자 배정 유증입니다. 3자, 제3자, 남이 나한테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남이 SGA한테 60억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재로 인식이 되는 거죠. 물론 반짝. 이것도 장중에 뜨든 시외에 뜨든 일반적으로 반짝 상승 하락에 무게를 두시면 됩니다. 월봉부터 봐야죠. 크게는 바닥권이긴 한데 1000원 동전주 구간이니까 영 좋지가 않고, 최근에 이렇게 역배열 끊고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튀었다가 눌러주는 구간, 이렇게 박스 931원 이거 이탈하면 무조건 전량 매도하고 다른 종목 찾아 떠나시는 게 좋고요. 동전주 구간 이런 종목은 길게 가져가면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있고, 박스 하단, 그러니까 3중바닥 찍은 거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후에도 지키면 괜찮지만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저항은 1050원 1050원 안착이 중요하고, 위로 1140원 안착이 중요하다. 그냥 박스 매매하면 되는 구간. 다음 맥스트, 메타버스 관련주고, 메타버스가 최근에 AR 기기 애플 관련해서 강세가 나오고 있고, 그 영향 지속. 이거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월봉을 볼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역배열 끊고 한번 강세, 그리고 또 여기서 역배열 끊고 강세 나오다가 121선 저항 맞고 떨어졌네요. 크게 이렇게 쌍바닥 형태로 한번 쭉 이렇게 한번 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저항 맞으면서 요 긍정 시나리오가 깨졌고, 이후로 이렇게 박스 주다가 박스 이탈하고 낙폭과대 나온 후에 여기 역배열 끊고 급등, 권리락 강세, 무중 약세 정석 패턴이 나온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야 돼요. 권리락 때 반짝 강세 나오고, 무상증자일이 가까워지면 하락한다. 현재 121선에 저항을 받고 있고 23,500원 정도. 여기 안착이 중요합니다. 여기 안착 실패하면 이 박스에 계속 갇혀 있을 거고, 여기를 이탈하면 또 크게 빠져요. 크게 빠집니다. 이 박스 내에서 대응을 잘하자. 종가상 여기 안착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여기 박스 상단 저항이 하나 있죠. 삼성전자와 2억원 규모의 작은 공급 계약이 있었다는 내용도 오늘 공시 떴고요. 다음 대주산업 4%, 고려산업 3%, 사료 가격이 급등, 이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 둘 다 추천주였습니다. 여기 무릎자리,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이라고 했죠. 무릎에서 추천하고 추세 지키고 급등이 나왔고요. 요 박스 지키고 돌파가 나왔다. 자,
요걸 보면 아까 앞에 배웠던 다른 종목이 하나 생각이 나야 될 거고, 그 종목에 대입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고려산업도 여기 발이고 여기가 무릎이고, 무릎에서 추천하고 강세가 나왔고요. 이거는 사료주 후발주로 추천을 했습니다. 대장주는 현대사료, 한일사료 두 개였죠. 이 미친놈들을 그냥 보내주고 후발주를 잡았는데 이렇게 급등이 나와준 겁니다. 제주산업 역대 신고가 찍고 고점에서 좀 떨어지다가 시외로 약상승 나왔고요. 지금 요 구간이 과거의 요 구간들과 유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파동이 제가 이렇게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더 크게 오르고 더 크게 빠지고, 더 크게 오르고 더 크게 빠지고, 더 크게 오르고 더 크게 빠지고,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번에 요 위에서 잘못 자칫 매수하고 대응 못하면 진짜 심하게 두들겨 맞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전쟁 수혜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수혜주들 최근에 고점 찍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때 워낙 파동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박스기 때문에 뚫고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갔죠. 지금은 또 여기서 맞고 떨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살짝 이렇게 최악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최악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고점 쌍봉을 주면서 이탈 나오면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시고, 이제 지지를 잡아 드릴게요. 지지가 4,300원 4,300원 정도가 21선이랑 유사합니다. 여기를 1차로 가장 중요한 지지로 보시고요. 다음 이렇게 이 추세를 2차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 이탈할 때마다 보유자분들은, 수익자는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시고요. 그리고 손실자는 이탈할 때마다 역시 분할 매도하면서 대응하시고요. 여기 두 개 이탈하면 3,000원까지 높은 확률로 빠지고, 3,000원 이탈하면 끝이에요. 저항은 5,000원 5,000원, 다음 5,500원 5,600원, 이렇게 두 개 주요하게 잡히고요. 아까 봤던 고려산업은 월봉이었고, 이거는 일봉입니다. 이때 추천하고 쭉 올라갔고, 6,000원에서 제가 가짜 반등 크게 나올 수 있다 하고 추천 줬어요. 가짜 반등, 그러니까 여기서 쭉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가짜 반등 주고 빠질 확률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 대응을 했던 거죠. 여기 낙폭과대로 가짜 반등 크게 먹을 수 있다 추천하고, 가짜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게 30%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 이후에 더 안 빠지고 박스 형태의 움직임이 나오니까, 여기 저가가 5,900원이거든요 5,900원 이탈 없으면 괜찮아요. 5,900원. 근데 5,900원 이탈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흐름은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오르고 가짜 반등 주고 이렇게 빠지고 가짜 반등 주고 이렇게 빠지는 형태를 예상하면서 여기서 추천을 줬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현재 5,900원을 지키면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자는 5,900원까지는 버텨봐도 됩니다. 근데 5,900원 이탈은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요. 이탈하면 높은 확률로 여기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